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12월 들어서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좀 조용해 보이기도 하고 연말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내용을 따져보면은 상당히 빠르게 중요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폭락이냐 아니면 과열해소를 만드는 그런 그동안의 소외주가 반등을 하느냐, 이 기로점에서 일단 반등 쪽을 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금리 쪽이 또 한 단계 추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럴 때 나오는 자료들이 또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ECB 쪽에서 나온 자료하고요, 세인트루이스 패드 쪽에서 나온 자료가 있는데 한번 공통된 점을 좀 뽑아가지고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마침내 라스트 마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락 분위기 속에서 반전이 나타났다. 이 점은 주식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폭락의 이유가 되는 그런 악재들이 많았죠. 그 중에 또 하나가 이 매그7, 이쪽 편중된 나스닥의 상승을 예를 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나스닥 상승이 좀 멈춰지고, 여기 녹색선이 나스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간 상승을 한번 구해봤는데 나스닥은 최근에 좀 멈춰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S&P가 올라오고, 그리고 이쪽 다우존스 거의 얘는 신고가예요. 그래서 이거 사상 최고가에도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상 최고가 여부는 뭐 나중에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일단 올해 신고가로 들어서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에 거의 뭐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던 러셀 2000이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은 플러스로, 연간 수익률도 플러스로 들어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모습이 이 러셀 200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에 너무나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모습이 의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 아래다 표시한 거, 러셀 2000뿐만이 아니라 지역은행도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렇다면은 여러 가지로 의미하는 것이 있죠. 금리가 미치는 그동안에 소외되었었던 부류의 온기가 간다. 그러니까 금리에 제일 약했었던 그 부류가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을 좀 봐야 되겠죠. 살펴보면은 YTD 수익률이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 100으로 뽑으면은 46%, 나스닥이 36%, S&P가 19%, 다우가 9%, 러셀 2000이 이번에 급등을 해가지고 5%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모습인데, 개인적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 롱, 그 다음에 러셀 2000 숏, 이렇게 롱숏 전략으로 실질 투자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드린 내용들 있잖아요. 그건 지난주에 한 절반 이상 청산을 했고, 앞으로도 그 롱숏 전략은 좀 다 청산을 해버릴 예정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시세가 나타났고 약간 좀 이제 반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 그때 청산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차별화가 어느 정도 완화될 그럴 모습이 중장기적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고, 그리고 러셀 2000 쪽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이 한번 단독으로 러셀 2000 쪽으로도 한번 롱 기어를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불 일드 같은 경우 4.2%를 드디어 터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4.3 이하는 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요 추세선을 깼다가 올라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제 완전히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세는 의미가 없죠. 완전히 하향 돌파를 했으니까요. 참고만 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한 단계 좀 더 하단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빨라지는 금리 인하 시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일드 쪽도 이렇게 7, 8월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국채 시세로 보면은 7, 8월 수준까지 이제 상승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보면은 금리 인하 확률로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라왔어요. 500에서 525가 55%, 그리고 475에서 500이 8%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최종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었던 7월 이후로 놓고 보면은 이 8월 달에 좀 이렇게 기록했었던 그 수치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수준 레벨까지 이렇게 급상승하고 그걸 넘어섰다라고 놓고 보면은 7월 금리 인상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최고 확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긍정적인 면만 있는가?
호황제가 동시에 출현하고 있다. 이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들이 좀 호재성 자료도 있고 악재성 자료가 있는데 페드 쪽의 움직임에 좀 뒷받침되는, 페드는 왜 계속 부정적인 면을 볼까 하는 그 배경이 될 만한 자료들도 있고요. 또 페드에서 내놓고 있는 긍정적인 자료도 있습니다. 그 점 한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ECB 쪽에서 내놓은 자료 중에서 Last Mile이라는 단어가 포커스가 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벨 슈나벨이라는 ECB 집행이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유로 지역의 디스인플레이션의 속도 결정 요인들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장거리 달리기에서 마지막 마일이 가장 어려운 경우고 마찬가지로 모네터리 폴리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승선 코앞에서 뭐 딴짓하다가 이렇게 1등 놓치는 그런 경우, 코미디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겪지 않으려면 마지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료가 좀 여러 가지가 있고 좀 길어요. 이분 스피치가 30분짜리였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만 좀 추려가지고 정리해봤습니다. 일단 통화정책의 Last Mile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배경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유로 지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10.6에서 2.9로 낮추는데 1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미국도 거의 비슷하죠. 페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근처까지 오는 데까지 같은 기간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ECB 쪽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페드나 ECB나 거의 비슷한 길을 갔고 미국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긴 있어도 대부분의 내용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2%로 되돌리는 데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2.9%까지 왔는데 2.9에서 2%로 되돌리는데 약 2배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 2년이 걸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25년까지 이렇게 걸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금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속도가 너무 좀 빠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인플레이션 추이를 놓고 보면 헤드라인 쪽이 약간 반등을 했다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에너지나 음식물 제외하고 나면은 그냥 쭉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물론 여기 1년 동안 내려온 모습보다는 좀 속도가 이제 기울기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여기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베이스 이펙트가 나타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최근까지 에너지 쪽에서 많이 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 변동사항이 나타나서 조금이라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베이스 이펙트가 거꾸로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은 이 노동시장에서 비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 정도가 좀 기울기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베이스 이펙트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쪽은 이 GSCPI 같은 지표를 계속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이 스파이더 차트 같은 경우로 계속 체크를 하고요. 제가 GSCPI나 스파이더 차트 같은 경우는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지, 아니면 거꾸로 베이스 이펙트가 나타나서 오히려 이제 부담이 되는 쪽으로 바뀔 것인지, 에너지 가격에 변수가 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만 강조된다. 이렇게 국채시장 바라볼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하나는 AI하고 그린 에너지 같은 부문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점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투자 효과는 잭슨홀 심포지움에서 이 라가르드 ECB 총재도 중기 비전 전략할 때 어느 정도 코멘트를 했었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에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 이렇게요. 근데 이걸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산업 방향이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점들이 끝까지 조심해야 될 라스트 마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가 포커스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좀 부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관리를 좀 끝까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속도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 속도가 약간 빠른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저도 좀 생각을 하는 내용이다. 이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관점의 자료도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에너지 쪽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주말에. 근데 이게 의미 있는 자료가 아닐까라고 해서 좀 뽑아왔습니다. 미국의 오일 순수입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출량도 있고 수입량도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순수입량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줄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0년 팬데믹 때보다도 지금 많이 또 줄어들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계속 어떤 공급망을 교란해왔었던 요인들을 정리하려고 미국 같은 경우 완전히 니어쇼어링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로 보면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거의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쪽하고 미국 쪽하고 완전히 거의 이렇게 양분화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러시아가 중국 쪽, 인도 쪽 이쪽으로 시장을 다 커버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에너지 시장이 블록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일 수입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2월 24일 기준으로 놓고 해서 107만 배럴 정도 수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계속 추세가 낮아지고 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에너지 때문에 기저효과, 안 좋은 베이스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자료요. 미국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물론 이거는 ECB 쪽은 이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미국 쪽은 약간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이사벨 슈나벨 집행위원이 미국하고 ECB 쪽이 좀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하나 나타났는데 제가 테일러를 유틸리티 이거 계속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클리블랜드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전에 말씀드렸었던 4분기의 적정금리, 적정기준금리 그것이 5.06에서 5.68% 테일러룰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나온 자료 보면은 그것이 4.78에서 5.38로 낮아졌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난번보다 약 한 28bp 정도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지난번 자료, 이것이 이번 자료. 보시면 한 28bp 저점이 4.78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 뽑는 데 있어서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하고 고용 PC 인플레이션 이런 변수를 넣고선 이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산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목표 기준 금리 확률만으로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경제 상황이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점은 또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까 슈나벨 이사의 코멘트를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완전히 진정시키는데 인플레이션이 2% 타겟으로 맞춰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방향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이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방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상당 부분 채권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것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채 하락 속도가 금리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하지만은 약간 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024년의 첫 단추가 12월 FOMC 금리 경로가 될 것이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때까지는 뭐 중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관망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신규 투자자는 국채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일 때 접근하는 방법으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